육생시대는 유권사를 위해 힘의 논리로 살아왔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천지대자연이 모든 공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풍수하는 이들이 그때는 이런 소리를 냈었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를 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양택으로 인해 갖고 양택의 풍수가 자리를 했었고, 또 죽음은 저승이라 세상을 버리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음택의 풍수를 아주 중요시 여겼죠. 잘 보십시오. 잘생긴 곳은 오행이죠. 동서남북의 오행에 걸맞을 때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행이 동서남북 오행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 기타 등등이 얼굴 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썹은 인기지, 이 광대는 너의 중년 시절의 성공을 좌우지우지하니, 턱은 너의 그 노년 생활의 그 안정을 보느니, 기타 등등의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풍수에 반영되어 있어요. 잘생긴 이들이 잘생긴 만큼의 그 행위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못생긴 이들은 일단 못생겼기 때문에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못생겼다라는 방편 하나만으로 인해 갖고 일선에 내세우질 않습니다. 잘생긴 이들, 그래서 관상을 보는 거죠. 문제는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너의 인성을 갖추질 않으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소통해 나가는 데 있어 갖고 요 인성은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보다 중요한 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느냐 안 머금고 있느냐. 인성은 정신량에 내포되어 있어. 정신량만 먹으면 인성은 기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데,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가 보면 인성을 예의범절에 갖추어 놨어요. 공양이라고 하시죠. 공양.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고, 스승을 공양해야 되고, 가르친 자를 공양해야 되고, 임금을 공양해야 되고, 육생시대 힘의 논리예요.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겠지만,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예요? 국가원수고 임금들이죠. 과연 그 임금들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바르게 섰고, 진짜 대통하는 대통의 자리가 임금의 자리라 그만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숨 바쳐야 할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을 위해 목숨 바치십시오. 진실은 진리 안에서 소생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가르친다고 진실을 외면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 무조건 조국이 나를 낳아줘 키워줬으니 한 목숨 바쳐야 한다고. 조국이 나를 키워준 게 뭐 있어? 내가 돈 벌어 내가 먹고 살았어.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들 태반이야.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백고라 되잖아. 왜 그럴까? 물론 모두가 삶이 평등할 수는 없어요.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는 서민으로서 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민은 중층에 중산층이 자랄 때 가능한 것이고 중장층은 상층이 자랄 때 가능한 것이라 선순환의 역할을 바로 해내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어요. 상층이 잘못했기 때문에 중층이 엘리트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고통은 서민들이 다 받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민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의 1천년의 세월은 이래 왔는데 삶이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뀌어야 될 게 바뀌지 못했잖아. 선순환은 최상층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해나가지 못해. 이에 따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심의 논리로서만 유지시켜 오려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업무를 받던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육생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 겉으로 드러난 일환으로서는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할 수 있지만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베이비부머 세대 아날로그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뿌리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서의 육생의 국가로서의 기치를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어진 육생 안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지 육생 넘어 인생이다. 육생양은 물질이요 정신양은 빈물질이라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부여할 게 정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빈물질 차원. 물질은 입으로 먹고 내 육을 살치고 내 육을 살치는 만큼의 육생 안위에 따른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만족이 무서운 것이에요. 만족은 하면 할수록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게 만족이죠. 물론 이 만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생 물질 문명은 발전하겠지만 만족만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의 차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해 양극화 현상, 쏠림으로 인해 인간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정신양, 선순환의 법칙이 자리에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생양만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 안간힘 쓰던 이들이 누구예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정치는 운용의 주체요. 경제는 활동의 주체라. 정치는 운용의 주체로서 나아갈 바를 정해주면 경제는 그 행위를 다하고 있어요. 결국 정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사여탈을 담당한다는 것이고 경제는 천변만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일환이에요. 경제는 천변만화를 일으키기 위한 육생양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정치는 운용의 주체로서 생사여탈을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 되는 화합의 에너지 정신량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 오늘날에 소리치는 게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어려워질 때마다 지도자는 어디에 있느냐. 국가가 있으려 한다면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정신양 차원으로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리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자가 뜻이 커요. 뜻이 큰 자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대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가깝게 보는 자는 뜻이 작아. 뜻이 작기 때문에 소통용의 길을 가요. 소통이라는 것은 가치관도 그다지 크지 못하는 거고 철학적 사관도 아주 보잘것 없기 때문에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생양을 지켜주기 위한 기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사대문안이 그리도 중요한가? 우리가 인연을 맞이해야 할 곳은 물론 다 정해 있기 때문에 나가겠지만 예전에 사대부 가가 인연을 맞이하는데 집에서 인연을 맞이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집안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집안이 흔들릴 때는 찾아오는 유수의 거물들을 집안에서 사랑방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만났지. 담장 밖에서 만났지. 어떠한 뜻을 우리가 담장 밖에서 만나는데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 치국평천하라는 소리가 있잖아. 가와만사성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어디 가버렸어. 수신제가 하지를 못했지. 왜?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이들이 누구예요? 똑똑하다 말하는 지식인이고, 지식의 꽃이 핀 세상의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 놨어. 근데 요 모양 요 꼴이야.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지혜로운 이들이 화합의 에너지 대안을 만들어낼 때라. 이 대안은 누구를 위한 것에 있어요?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을 위해 있어요. 세계 유수의 거물들이 찾아오는 것은 거물이라고 하지만 찾아오는 인연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쉬운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아쉬운 자는 뭔가 이로움을 치우기 위해 준비했는데,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 이로운 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이로움을 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문명에 문명만을 주다 보니까 양양상충이 일어나잖아. 하나 되지 못하잖아. 내가 돈 있을 때는 너 웃으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은 너는 웃으면서 찾아온 너는 승질 내며 뒤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가 이타로 화려한다면 육생양은 이기요, 정신양은 이타라. 이를 부합시키고자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집 밖에서 인연을 만난다, 내 집 사정을 숨기려 한다는 것은 그만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의 인연맞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시대는 인연맞이 시대예요. 국가는 국가 간에, 사회는 사회 간에, 모든 업장은 업장 간에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바르게 맞이하지 못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복궁이나 청와대나 이로운 자로서의 이로운 행위를 다하게끔 주어진 자리라, 정신양으로서 선순환 행위의 대안을 마련하는 그 대통하는 수장이 있다면 청와대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의 논리로, 육생양으로, 육생양만을 부과시켜 나가는데 누가 청와대 경복궁에 있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의식의 공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인생살이 인생시대, 내 앞에 온 너는 나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정신량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나의 의식이 바로 섰다. 이 의식은 철학, 가치, 이념, 사상, 기타 등등의 것이죠. 이게 바로 섰다라면 어떠한 자리를 가든 어떠한 공간에 가든 나는 그 공간을 지배해 나가요. 어떤 이가 말했죠. 개가 앉으면 개자리, 선자가 앉으면 선자의 자리. 거침없이 나가라 가르치는 이들도 결국을 보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꼴만 모여요. 왜 그 잘생긴 곳을 우리는 피해 갖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청와대, 경복궁이 그렇게 귀신이 드글드글한 곳이라면 구대기 무서워 장못 닦겠습니까? 최고의 대통의 자리를 가는 대통령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침없이 가도 무엇이 탈이 나겠습니까? 거침없이 행해야 하는 그러한 대통의 자리가 무서워서 피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안이 꼽다 피해서 간 곳이 용산 국방부예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장군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은 신장인 것이죠. 귀신을 쳐낸다고 국방부로 들어간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쳐내는 국방부에서 진정으로 귀신을 쳐내느냐는 얘기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왔냐면, 헬로원데이, 귀신 부르는 날이에요. 우리 특히 뿌리 민족은 음의 기운이라 항상 음의 기운과 함께하고 있고, 기운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귀신을 부르면 집착기들이 진짜 옵니다. 이 땅에서는 헬로운데이 같은 그 축제는 해서는 안 돼요.
집착기들만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는 이러한 축제는 하지 말거라 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귀신이 두글두글 끓는다는 청와대에서 장군들이 살아가는 국방부로 모든 업무 시설을 이전을 했고, 그곳이 용산이고, 용산 옆에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 영혼 달래주지 못하면 이태원은 귀신이 두글두글 거릴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하나의 위패가 없느니 있느니 그거는 놔두라는 얘기죠. 결과는 이 꼴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나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게 기회였는가. 영국 조문 이후 헬로원 참사는 청와대와 용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질량 높은 죽음, 자기 삶을 다하지 못해서 간 안타까운 영혼들의 그 집착은 어떡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회였을까요? 영국은 본가지의 중심이라 본가지의 중심을 운영해 나갔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이것보다 우리 민족에게 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본가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격가지에서 삶을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조문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을 읽지 못해갖고 너무 많아 조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진짜 뿌리에서 뿌리의 대통령이 최고의 기운을 가진 자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했을 텐데 못했다는 것이죠. 들리는 말로 의하면 거기 가면 귀신이 붙어올 것이라는 등 숱한 루머들이 떠도는 것인데, 이게 참 루머는 루머로서만 끝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때 진짜 본가지의 중심 그 조문에 열과 성을 다 보였고, 1km건 3km건 수행 인원들과 걸어서 조문에 나서는 열과 성의를 다 보인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뿌리의 수장은 진짜 대단하다. 걸어서라도 찾아오는 저 대통령의 철학,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저 수장이 이끌어 나가는 저 나라의 만백성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박수를 쳤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얘기죠. 헬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일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목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가면 귀신이 붙어온다. 자, 제 명에 살다가 죽은 이가 어떻게 원한이 있고 집착이 있고 한이 더러 귀신이 되겠습니까? 제 명에 다 살다 가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떼거지로 세상을 버렸는데 그곳은 귀신이 없다면 참 음양화비 공이수, 그러니까 이승의 질서와 저승의 질서가 너무나 흐트러 버린 상태가 아니겠어요. 집착은 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거고, 글로 인해 인의 기운은 본주를 통해 나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본다는 본주를 뜻하는 것이지, 이들이 그만한 다하지 못한 삶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두글두글 끓 텐데, 제명을 다하고 간 이의 삶은 귀신이 되고,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이들은 집착이 없어 본산을 찾아 본주로 들어갔다. 이러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참 말장난도 너무로 심하게 하는 것이지.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젊은이들이 저리로 열광했나? 방황인가? 아니면 반항인가? 아니면
지금의 헤매고 있는 자신의 처지들을 알리기 위함인가?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다하지 못한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흥미 위주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뿐이에요. 가면 흥청망청 가슴에 담아둘 게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이유가 있어 거기에 갔겠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죠. 왜 이리도 뿌리에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왜 잘생긴 곳에서 벗어나 사대문 밖에, 대문 밖에서 왜 인연을 맞이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계 유수의 인연들이 찾아들 것인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